자, 어디 쉬었나요? 비가 와서 공부하기 아주 좋죠? 항상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비 오니까 정말 공부하기 좋다 생각하고. 자, 어디 이제 조합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드려서 다시 한번 보고 교재 확인할게요. 자, 우리 조합은 먼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고? 5명, 운영규정, 과반수, 시장군수, 승인. 이것도 다 틀리게 만드니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누가 한다고? 다 추진위원회가 한다고. 총회 개최해서 이제 조합의 형태를 갖출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가신청을 할 거다. 인가신청할 때는 그냥 한다, 동의받는다. 동의 정족수는 기본. 자, 인간 누가 준다? 시장, 군수 등.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자. 주택조합이 없기는 뭐 없어. 인간은 다 받아야 된다니까. 인간은 다 받아. 동의 안 받는 거. 동의 거의 뭐 물어도 안 봐. 당연히 시험에. 뻔한 거 아니야? 내 집 만드는데 뭘 옆집 동의 받아. 그러니까 물어도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교차원도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추진에 관련돼 가지고 정리할 것 교재가 정리되어 있죠. 자, 그것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추진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자, 토지 등 소유자 우리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 때 있어서 자, 먼저 몇 명 이상 위원하겠죠? 5명 이상 위원.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운영 규정. 자, 그리고 또 과반수 동의, 시장군 승인이죠. 자, 또 우리 임원에 관한 것 하나 봅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하고 이사 감사를 둔다. OX, X. 이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 없어요. 감사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교재 여러분들 126페이지죠. 자, 126페이지 진리 한번 봐보세요. 자, 교재 잠깐 보충할 거니까 126페이지. 그 동의 의제 보인가요? 의제 보이죠? 자,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거든. 아까 과반수 동의 받았잖아. 그럼 그자들은 조합 설립에는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해? 아니,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의했으면서 조합 설립은 구성 안 해? 뭔 말이야 이게? 당연히 추진위원회 구성한 사, 즉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들은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나 봐두시고. 자, 임원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업무 중에 한 가지 보충합니다. 딱 그 진하게 쳐는 거 하나 보이죠? 자, 일반적 추진위원회에서는 설계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 또 전문 관리업도 들어가면 설계자 하나 기억하세요. 자, 옆에 써놨죠? 시공자 선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시공자는 조합총회에서 선정합니다. 시공자는 어디서 선정한다고? 조합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니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나오면 틀려. 그래서 설계자 선정은 할 수 있지만 시공자 선정은 못한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합 준비, 즉 설립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볼 거란 이야기야. 동의도 누가 받아 다니죠? 자, 우리 동의 받으러 다닐 때 아까 동의도 누가 받아? 추진위원회. 우리가 동의서 진구란 말 쓰거든. 법적으로는. 근데 한마디로 동의받는 것도 다 추진위원회가 합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창립총회 개최한다고 나와 있죠? 자, 창립총회 개최해가지고 정관도 확정짓고 임원도 뽑고 대의원 뽑고 등등. 됐나요? 자, 추진위원회 끝났고. 자, 밑에 조합 설립 의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가기 전에 제일 위에 화살표 하나 봅시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제일 위에. 자, 그 102표 제일 위에 보시면 구성에서 화살표 하나 보인가? 화살표 보여요? 자, 공공지원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 자,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일 위쪽에. 자,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은 보통은 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쩔 때? 공공지원. 자, 이렇게 이해해. 공공지원하면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원칙은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지원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시 갑니다. 조합 설립 부분 보이죠? 아까 했던 거. 주관계에서 조합은 조합이 있다 없다? 없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이 필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재개발은 아까 얘기했죠? 재개발은 조합이 필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 밑에 써놨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될 때는 조합 설립한다? 아니한다? 조합 설립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기도 해. 20명 미만이니까. 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조합 설립 안 합니다. 무슨 조합이? 재개발. 재개발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의 방금 말씀드렸고 인가 말씀드렸고 제일 밑에 조합원 자격 보인가요?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조합원 자격입니다. 자,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정비구역 내에 있는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조심할 건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무슨 조합이야? 재건축. 곧 이 말은 재개발 조합은 동의와 상관이 없어.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재건축은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조합 중에서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되는 것은 무슨 조합? 재건축.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임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하나도 안 빼고 다 정리할 거니까 교재해 보세요. 이것만 외우면 돼. 한 장만 외우면 돼. 조합 길거리 한 장이 한 장. 자, 보시면 개정된 우리 3년 전에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도 보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보세요. 일단 임원은 여러분 조합장 1인 또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 곧 이 말은 이사는 여러분 이사는 정비조합의 이사는 최소가 몇 명이야? 3명. 오케이. 그럼 이것도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 기출된 지문에 보면은 정비조합인데 이사가 2명 나오거든. 2명 나오면 무조건 맞아 틀려. 틀려. 이사 무조건 3명 이상이야. 2명 나오면 그거 고민할 거 읽어볼 것도 없어. 그런 지문은요. 이사는 최소가 3명이야. 됐나요? 자, 100명이 초과될 땐 5명 이상이니까 어쨌든 최소가 3명 이상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가장 많아봐야 몇 명이야? 감사는 최대가 3명이야. 3명 이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감사는 4명이 있다 없다? 없다. 감사는 가장 많아봐야 3명. 구별되니까 이사는 가장 적어봐야 3명. 감사는 가장 많아봐야 3명.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둔다는 말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말은 조합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는 필수기간이야. 필수기 때문에 둘 수 있다면 틀려. 알겠죠? 조합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는 필수예요. 필수란 말은 둘 수 있다야 둔다야. 둔다야. 한 개씩만. 그 말이 똑같아. 두어야 한다는 말은 똑같아. 알겠죠? 둘 수 있다면 안 돼. 됐나요? 필수 기간이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거기 교재로 볼게. 교재로. 자, 임기는 몇 년이야?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또 한 가지. 자, 조합의 임원은 어디에서 선출하죠? 총회.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에요. 의결을 거쳐서 한다. 자, 선관 위탁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도시개발조합과 똑같아. 다시 말하면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자기를 위한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제기했죠. 조합하고 분쟁이 있거나 자기를 위한 계약을 맺어. 그때 조합을 누가 대표한다? 감사. 동그라미. 감사가 대표하지 뭐 조합장이 대표한다면 틀려.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또 바로 그 밑에 일반적으로 조합장은 여러분 조합을 대표하고 당연히 총회 의장, 대의원의 의장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밑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뭘로 본다? 대의원으로 본다. 곧 이 말은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조합장은 대의원도 됩니다.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순간 대의원으로 본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조합장은 대의원도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안 봐도 알겠죠?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어디 조합에든 조합장이 쫓쭉 가니까 또 감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겸직 금지입니다. 자, 이제 요건 하나 볼 겁니다. 자, 이 대목 여러분들 우리 3년에도 개정된 내용 중에 핵심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임원 통제 쪽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같이 정리를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비조합입니다. 여기는 자, 우리 조합의 임원입니다. 자,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요건 부분이 자, 우리 3년 전에 두 가지를 터치해 가지고 좀 강화시켰어. 한마디로. 그래서 자,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오늘 두 가지. 그래 적극 요건이라고 불러지는 거. 갖춰야 되는 요건이 뭐죠? 자격 요건. 그래서 임원이 되려면 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또 한 가지. 갖추면 안 되는 요건, 소극 요건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결격 요건, 결격 사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임원 못 되는 것이고, 또 임원 되기 위해서는 요건 갖춰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자격 요건에 관한 거. 자, 이게 이제 또 그때 3년 전에 들어왔다니까 들어온 조항이에요. 그전에 없었던 거죠. 자, 자격 요건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요건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 첫째 무슨 요건? 거주 요건. 또 한 가지는 소유. 자, 거주는 여러분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자, 조심할 건 앞에 그 숫자도 기억하세요. 직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얼마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 1년 이상. 자, 직전 3년이 들어간 이유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지역이 정비구역이야. 근데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여기 나왔다. 그건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직전 3년 동안 사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런 의미고. 자, 소유는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 그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몇 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살표 하나 보이죠? 하살표. 자, 여러분들. 조합장은 이사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사 가지 말란 이야기야. 언제까지? 관리처분객 인가 나올 때까지. 그럼 인가 나오면 관리처분인가 나오면 이사는 아니라고 나가야지 무조건. 관리처분인가 나오면 철거하잖아. 그러니까 안 옮길 수가 없어. 자, 대신 조심할 것. 자,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은 조합의 임원은 계속 거주한다. 임원이야 맞아 틀려? 임원이야 조합장이야. 조합 이사감사는 요건 필요 없어. 자, 누가 계속 거주하라고? 조합장. 한번 조합장 이사 가지 말란 이야기야. 조합장 그제 계속 살아라. 언제까지? 관리처분객 인가 나올 때까지. 인가 나오면 이제 이사 안 갈 수가 없어. 철거 들어가니까. 이해됩니까?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 자, 결격 요건입니다. 자, 결격 요건은 5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올라가지 말고 그 밑에 보인가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요령을 잠깐 알려드리고 갑니다. 요 중에서 이제 포인트가 5번이 포인트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고, 요 위에 네 가지는 거의 모든 결격사의 공통이야, 공통. 뭐 공무원 결격서 나오고 뭐 결격사에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위에 네 가지니까 위에 네 가지는 별로 문제 틀리게는 안 만들 수 있어. 됐죠?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첫 번째 나온 게 미피피 보인가? 미피피가 뭐야? 제한 능력자. 민법 공부하니까 뭐 이거 뭐 기본이고. 자,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어야 됩니다. 복권이 된 자는 결격사유 아니에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됐다. 보통 파산 선고 나오면 늘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되거든. 알겠죠? 근데 이제 복권이 됐다는 것은 회복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근데 조심할 건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아 틀려? 파산 선고 받아도 임원 될 수 있어. 요건이 뭐가 돼? 복권이 안 된 자가 못하니까. 알겠죠? 파산 선고 받아도 복권 됐다면 임원 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거기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근고 이상형입니다. 뭐 근고 이상은 여러분 근고하고 징역밖에 없어. 알겠죠? 사형은 있는데 사형은 돌아가셨는데 뭐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 근고나 징역형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벌 종류가 9가지 있는데 그냥 근고 이상하면 어차피 사형, 징역, 근고거든 순서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근고나 징역형이야, 징역형. 근고하고 징역형 어떻게 되는지 안가요? 몰라? 몰라도 되긴 하지만 참고로 징역이 뭐야 여러분? 사형이 제일 높고 징역, 근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이렇게 9가지겠거든 형벌이. 자, 근데 징역은 여기 뭐야 여기? 그지? 가둬놓고 일시키는 거. 사역을 한다 그러잖아. 가둬놓고 영화 많이 보잖아. 여러분들 교도소 곡괭이 메고 일하러 가잖아. 그리고 또 들어오고. 자, 금고는 뭐야?
그렇지. 가둬만 놓는 거. 일 시킨다 안 시킨다. 그죠? 누가 주로 근거행하겠죠? 정치사범이라든가 하겠죠. 사상범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일 같이 시켜놓으면 막 전파해버려.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 근거행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형은 징역이 더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일까지 시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근거가 더 귀찮다. 가둬만 놓으니까. 알겠죠? 차라리 일하는 게 더 교도소 더 편하지 않을까? 안 그런가요? 가지 마, 교도소. 갈 일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근거 이상형은 근거하고 징역 생각하시면 돼. 사형이야 돌아가신 거니까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 근거 이상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게 형이 끝났어. 끝나고 몇 년 미경과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또는 근거 이상형을 받고 집행유예입니다. 알겠죠? 근거 이상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어. 그래 현재 유예 기간 중이죠.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요건은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 요건이기도 하고 주택조합에서 다 똑같아. 거의 공통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2년 미경과자 뭐 이런 것 정도인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 대신 이제 정비조합에만 있는 게 5번이에요. 5번. 오케이, 이제 정비조합 임원의 결격 요건한 건 5번이 있다니 5번이. 자, 5번 보니까 벌금이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이죠. 자, 100만 이상에서 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X.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맞아 틀려? 틀려. 자, 이게 3년 전에는 5년이었어. 5년. 자, 근데 개정돼 가지고 지금 5년이다 10년이다 10년. 훨씬 더 요건이 강화됐죠? 그죠? 그래서 벌금 100만 이상 받으면 10년 이내는 임원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5번 하나 체킹해 놓으세요. 자, 벌금 100만 원 먹고 몇 년 미경과자? 10년 경과되지 않냐면 임원 못 된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것. 꼭 이건 넣으면서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이 격견 요건 써놓고 똑같이 자, 벌금 100만 원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OX X 조합원이 못 되는 거야? 임원이 못 되는 거야? 꼭 임자 하나 빼. 미리 찾아보라고 문제 딱 뜨면. 알겠죠? 그러면 조합원은 결격 사유 없어요. 아까 조합원은 누가 된다고? 토지 등 소유자면 돼. 그럼 토지 소유자가 현재 교도소가 있어. 조합원 된다 못 된다? 된다고. 알겠죠? 토지 소유자가 14살 먹었어. 조합원 돼 못 돼? 돼. 알겠죠? 이제 대리제도 활용해서 대리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됩니다. 조합원은 결격 사유 없어.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면 되는 거야. 근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 요건이 있고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문 뜨면 그걸 먼저 또 찾아보시라고. 임자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려. 미리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격 요건은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해임 문제 나오고 해임은 좀 이따 한번 볼 건데 일단 해임은 10분 이상 요구인데 그건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또 당연템 나오죠. 자, 당연템은 여러분 뭐냐면 그 중에 이거 우리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 보이죠? 자, 이것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문제 지문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 자, 만약에 자, 우리 임원이니까 이사다. A라는 이사가 있어. 그럼 이사가 됐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있었어, 없었어? 결격 사유가 없었잖아. 없으니까 이사가 됐죠? 됐어. 근데 이사가 되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투를 받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웃다가 웃음이 끝이지 않아. 결국 피성년 우편 선고를 받았어.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돼 버렸죠. 이제 들어가 버렸죠. 처음에는 멀쩡했거든. 근데 생애 처음 감투를 얻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웃다가 웃음이 안 그쳐. 알겠죠? 그래서 결국 피성년 우편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피한정이든. 자, 해당됐죠. 해당되면 어떻게 돼? 자, 해당되면 뭐라고? 당연 퇴임이 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격사에 해당되면 A 이사를 해임을 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해임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해임할 필요가 없어. 당연 퇴임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임 절차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꼭 문제에서 결격사에 해당하면
총회를 소집해서 해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틀려. 해임 절차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 퇴임은 그냥 끝났어. 알겠습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바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그 제일 밑에 줄 하나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딱 잘 나온 지문은 그거니까. 자, 당연 퇴임이 되면 퇴임 전에 했던 행위는 있을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 이사가 되고 나서 한 1년간은 그래도 이사 일을 봤어. 알겠죠? 단지 많이 웃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겠죠? 볼 때마다 웃으니까 좋았을 거 아니야. 너무 웃으니까 좀 이상했긴 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의결도 하고 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퇴임 전에 했던 행위는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유효하다. 그렇지. 퇴임 전에 했던 행위는 다 유효합니다. 효력을 상실한다면 틀려. 오케이. 퇴임 전에 했던 행위는 전부 다 유효하다. 효력을 상실한다면 틀려. 그 하나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요건은 이제 정리 드렸어요. 이번에 요건이 어떻게 해정된 것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페이지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가 있는가요? 자, 그것은 또 한 가지 보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조합 관리인 제도도 이것도 3년 전에 개정될 때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조합 관리인을 누가 선정해서 했죠? 시장 군수가 선정합니다. 뽑아. 누구 중에서 그 두 번째 보니까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등등의 요건을 갖춘 자죠. 이런 자 중에서 우리 관리인을 선정해. 그 선정해서 제일 끝은 뭐라고 나왔다?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업무 대행을 시키려고 관리인 선정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 보세요. 첫 번째 뭐 나오죠? 임원이 사임 해임됐는데 조합에서 얼마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안 뽑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그럼 그거에 하나 보시고, 다음에 쭉 밑에 딱 중앙에 보면 시장 군수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배적 총회 소집에 시장 군수 보인가요? 딱 가운데 부분에 보여요? 그럼 그 사유를 한번 봐봐. 어쩔 때 똑같이 임원이 사임 해임됐는데 6개월 이상 조합에서 임원 선임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은. 자, 보시면 우리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자, 임원이 뭐 사임이든 해임이든 직무상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든, 알죠? 그래서 임원이 뭐 사임이나 해임 등을 당했어. 그러면 임원을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합에서 얼마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선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합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자, 임원이 사임했거나 해임당했거나 기타 임원의 결격이 생긴 거야. 그러면 임원 보충을 해서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이상 선임 안 한다? 6개월 이상 선임을 안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 시장 군수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한번 특징이야. 이게 다 3년 전에 들어왔던 조항들이거든. 자, 시장 군수가 조합의 일에 개입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비조합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성격은 민간이야, 민간. 하지만 이제 시행자가 되면 공적 주체성을 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중간점 성격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조합의 일에 시장 군수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야. 자, 개입하는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만들어진 거야. 3년 전에 개정되어 들어온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가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다고 했죠? 아까 관리인은 뭐 변호사든 회계사든 뭐 이런 자들 중에 뽑는 거예요. 관리인 선정해가지고 이 관리인을 뭐하게 만든다? 그 임원의 업무를 뭐한다? 대행을 시켜. 알죠? 대행을 시킨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만약에 이사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사가. 근데 D 이사가 만약에 질병으로 일을 못하고 있고 출근도 못하고 있다. 계속 방치하고 있다. 그럼 관리인 선정해서 D 이사 업무를 대행을 시켜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시장 군수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없다. 이것도 특징이지. 그죠? 근데 조합총회는 누가 소집할까? 조합장이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시장 군수가 총회 소집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사이가 뭐라고? 조합에서 얼마 이상 임원도 안 뽑고 있다. 6개월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도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소집은 조심할 거. 왜 총회 소집하죠? 임원을 뽑으려고. 조합 자체에서 임원을 안 뽑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임원 선임하려면
총회가 열려야 안 열려야 돼? 당연히 임원은 총회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 소집하는데 조심할 건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하면 틀려. 어떤 총회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자, 우리 조합에서, 정비조합에서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되고 없단 이야기지? 얼마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선임을 안 하고 있으면 시장군수가 개입을 하더라. 자, 개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시장군수가 판단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리인을 선정해 가지고 임원 업무를 대행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알아서 둘째가나 하면 돼. 사유가 똑같죠? 오케이. 자, 사유가 어떨 때? 6개월 이상 임원 선임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미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돼서 빵꾸 났는데. 이해돼요?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그 밑에 이제 총회 소집 보인가요? 자,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입니다. 자, 총회는 전부 다 의사결정하거든. 먼저 우리 총회가 소집이 돼야 됩니다. 자, 총회 소집에 관한 것 봅니다. 일단 총회 소집은 당연히 원칙이 누가 하는 거죠? 조합장이 소집하는 게 맞잖아.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야. 조합장이 총회 소집권이 있으니까 조합장 소집입니다. 근데 방금 봤죠? 자, 이건 간단히 뭐든지 정리했을게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소집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쩔 때? 6개월 전 선임도 안 하고 있을 때. 자, 그건 예외니까 예외는 예외로 빼고. 자, 기본적으로 조합장 소집하는 게 맞아. 뭐 조합장 소집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들어갈 것. 자, 이것도 공통이거든. 자, 여러분 총회 소집하려면 조합원들 참석하라고 통지서 보내야 되겠죠? 조합원들 참석하라고 통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통지는 이거는 정비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다 똑같아. 도시개발조합도 똑같고 모든 조합도 똑같아. 자, 통지는 며칠 전 통지하는 거야. 그 밑에 써있잖아. 며칠 전 통지? 7일 전 통지서 보내면 됩니다. 총회 소집일 7일 전까지 통지서 보내면 된다. 7일 전 통지 됐나요? 자, 또 한 가지. 자, 조합장이 소집할 때 있어서 요건이거든. 자,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요구받아 소집할 수도 있어. 조합장은 직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자, 또 요구받아서 소집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구는 정족수가 자, 조합원 얼마 이상 요구? 5분의 1 이상. 자, 대의원이면 대의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됐나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또 대의원 같으면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자,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죠. 자, 우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인데 가로 열고 단 임원입니다. 자, 임원의 권리 의무, 임원의 보수, 임원의 선임 방법, 임원의 해임이 나오거든. 줄여가지고 그냥 임원의 해임 등이라고 쓸게요. 자, 임원에 관련된 총회 소집이야. 자, 이럴 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 요구. 조합원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요구합니다. 대의원은 똑같아. 3분의 2고. 대의원 똑같으니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입니다. 자, 교수님들 여기에 제가 3년 전에 개정되고 30의 문제 딱 한 번 나온 게 있거든. 딱 하나 나온 게 요거야. 요거. 그때 당시에 출제된 게 여기 10을 가로 열고 여기 7 가로 열고 숫자 써라. 또 10하고 7. 요 10분의 1 개정된 거 요게 딱 하나 반영된 거야. 그럼 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해 한번 해봐. 자, 우리 조합장이 있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사가 있어. 이사가 뭐 A, B, C 뭐 3명만 있다고 볼까 일단? 3명이 있어. 근데 여기 C 이사가 한마디로 해서 뭐 횡령 등의 의심이 있어. 의심이야. 오케이? 조합원들 사이에는 소문 났어. 이 C 이사 요 나쁜 놈 돈만 빼먹는다고 소문 나고 막 그랬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C 이사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잘라야 돼. 해임시키려면 총회 소집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봐줘? 해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해임하면 총회 소집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근데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조합장은 또 시사고, 알겠죠? 저녁마다 술 먹는 사이고 아주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야. 소집 안 해. 근데 조합은 유혹할 수 있겠죠? 저번 사님 소문 났어. 시사 저거 바꿔야 돼. 알겠죠? 소문 났어. 자, 그래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데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봐봐. 그러면 원래 요구는 5분의 1 이상이잖아. 5분의 1 이상이면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총회 소집해달라고? 100명이라면 오케이? 그럼 일단 5분의 1도 확보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지. 이런 경우는 보통 방해 공작 들어오겠죠? 쉽진 않아. 근데 이게 완화된 거죠? 완화. 자, 5분의 1이다. 이제 10분의 1이다. 10분의 1 이상 요구하면 몇 명 이상만 있으면 돼? 10명 이상만 요구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훨씬 총회 소집의 요건을 완화시켜 준 거야. 어디에 해당될 때만? 임원에 관련된 거. 그렇죠?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막 쭉 나오니까 간단하게 임원에 관련된 총회 소집을 요구하려면 조합원 얼마 이상 요구하면 돼? 10분의 1. 원래는 그 빼고는 얼마야? 5분의 1. 대요는 똑같이 3분의 2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나 봐두세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30회 요것도 개정된 내용이거든. 요게 노란색에 새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딱 이런 거 다 개정됐어도 출제가 안 됐거든.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직 3년 동안 출제가 안 됐으니까 제가 때가 무르익었다고 했잖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정리해 놓으라고. 그래서 일단 여기 원래 조합은 얼마 이상 요구야? 5분의 1. 이게 맞아. 근데 임원에 관련된 것은 얼마 이상 요구하면 돼? 10분의 1. 대요는 다 똑같이 3분의 2입니다.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밑에 분들 총회 의결 보인가요? 자, 그것도 하나 보충.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총회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자, 기본 조건입니다. 자, 우리 총회는 자, 조합원 전체 조합원 수입니다. 조합원 수 몇 프로 이상이 10% 이상이 뭐 해야 돼?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총회는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에 의미하겠나요? 한마디로 현장에 나오라는 이야기야. 자, 물론 이제 예배 규정은 있어. 지난번처럼 코로나가 그런 사태 같은 경우는 전자 출석에도 직접 출석으로 본다는 예배 규정은 있어. 자, 그런 경우 빼고는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할 건 예배적으로 자,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보인가요? 자,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20% 직접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밑에 보고 있나요? 그 페이지? 외우자도 방법 없어. 20% 특히 우리 관리처분 계획은 지문을 한 두 번 떴어. 자, 보시면 거기 뭔 나오죠? 창립총회. 창립총회 할 때는 20% 이상 직접 출석입니다. 자, 또 우리 사업 시행계획 보인가요? 자, 시행계획 뭐 이렇게 외워. 시행계획 수립 변경인데 사업 시행계획. 자, 또 한 가지 뭐?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자, 한 가지 보충해 드리면 이것은 빼버리면 그냥 너나 정비사업비입니다.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에 관한 문제거든. 이런 것도 정비사업비는 돈 문제니까 이런 사용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20% 이상이 직접 출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못 외우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은 반드시 하세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변경한다.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거든. 자, 그럴 때는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직접 출석이야? 20%야. 근데 꼭 10%라고 틀리게 한 두 번인가 규칙지문 떴거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20%. 요거 빼고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의결 정적수입니다. 자, 의결 정적수들 조금 머리는 아프지만 먼저 가장 일반적인 의결 정적수가 나오죠. 자, 일반적인 의결 정적수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결은 출석 조합원 뭐죠? 과반수. 오케이? 그때 의결은
출석 가반수예요. 전체 조합원이 아니고 출석한 조합원 가반수입니다. 대신 얼마 이상이 출석해야 돼? 가반수상 출석하고.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럼 아까 우리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겠죠? 그럼 나머지 출석은 어떻게 하면 돼? 전자 출석하면 된다니까? 현장에 안 나와도 전자 출석도 다 출석이니까.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가반수입니다. 요즘 의사결정도 뭐 옛날처럼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전자로 하니까. 요즘 시대가 언젠데 핸드폰으로 하면 돼. 누르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간다. 자, 대신 이제 한 가지 볼 거. 자, 가반수 찬성을 유하는 거 보인가? 자, 가반수 찬성을 유하는 게 뭐면 나와? 사업 시행 계획도 관리 처분 계획도 정관 변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것 정리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거나 수립 변경이니까 생략하고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거나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온다. 특히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주로 잘 물어보거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이에요. 자, 의견 나오면 딱 세 가지 것을 따라가시라고. 세 가지 것. 자, 세 가지 거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면 여기는 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총회만 가능하다. 곧 이 말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대의원회는 대행기관이잖아. 근데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만 가능하다? 총회에서만. 또 이 두 가지 나오면 아까 얘기했죠? 자,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 얼마? 20% 이상이 직접 출석. 총회 의결할 때 원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봤잖아.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같은 것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묶어서 받으시고. 자, 또 한 가지. 의결 정족수거든. 의결 정족수는 조합원 얼마 이상 찬성. 가반수 찬성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유하지 않는 거 잘 물어보거든. 그때 틀린 걸로 잘 나와. 자, 아까 어른들 조합원 가반수는 전체 조합원 가반수 이상 찬성을 받는 거예요. 출석 조합원이 아니고 아까 원래 의사결정은 출석 조합원 가반수면 끝나거든. 근데 여러분들 정족수가 세잖아. 전체 조합원 가반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세 가지 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정관 변경 하나 봅니다. 자, 다 끝나가 좀만 참아. 대신 조합원 여러분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는 의미예요. 자, 정관 변경이 나옵니다. 자, 정관을 바꾸는 건 여러분 회칙을 바꾸는 거죠. 자, 회칙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 정관 변경도 이거 기억하세요. 정관 변경도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 변경도. 자, 또 한 가지. 자, 정관 변경할 때 의결 정족수거든. 자, 정관 변경을 할 때는 원칙은 조합원 얼마 이상 찬성을 받아야 돼? 가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 조합원 가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돼요. 됐나요? 자, 대신 자, 예외적으로 자, 6개 사항입니다. 6개 항목에 관한 것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정관 내용 굉장히 많아. 회칙이니까 한 20 몇 가지 나오거든. 자, 그러면 그 정관 내용 중에 몇 개 항목은 3분 이상 찬성을 유한다? 6개. 그 6개가 오른쪽 위에 정리되어 있어. 오른쪽에 보인가요? 자, 그래서 정관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정관을 바꾸는 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개 항목은 6개 해당되는 항목은 얼마 이상 찬성을 요한다? 3분의 2. 굉장히 요건이 가중된 거야. 자, 6개 요건 중에 다 못 외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그 1번 제일 많이 나왔죠? 조합원 자격입니다. 이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관 변경이야.
오케이. 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관 변경은 얼마 이상 찬성을 요한다. 3분의 2. 됐어요? 자격이 나오면 그 2번 따라가 제명 탈퇴 교체거든. 한마디로 조합원 신분에 관련된 문제야. 이런 걸 바꿀 때는 우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정관 내용 중에 그 세 번째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보인가? 위치 면적에 관한 정관 변경입니다. 자, 이것도 얼마 이상 찬성을 요한다? 3분의 2.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을 바꾸면,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다 거기에 땅을 갖고 있더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위치 면적이 바뀌면 내가 정비구역에 내 땅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줄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민감해, 안 민감해? 민감해. 그래서 종족수가 높은 거예요. 3분의 1 찬성을 요합니다. 자, 이걸 제가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이게 감각이거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 문제 중에는 다음 중 정비조합의 정관 내용이 아닌 것하고 물어본 것도 있어. 알겠죠? 뭐 정관 내용은 20몇 가지가 못 외운다고 해서. 근데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은 정관에 나와 안 나와? 그 지금 정관 내용이잖아. 정관에 들어간 것들이야. 그저 6개 항목만 외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은 정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몇 개 보충해 놓으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얼마 이상? 3분의 2. 자, 또 제일 6번에 써준 게 시공자 설계자 선정 보인가? 이것도 나오면 얼마? 3분의 2. 자, 가운데 두 개는 돈 문제, 정비사업비하고 비용 회계 보인가? 돈 문제 민감하니까 3분의 2.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단일 문제로 나오면 6개 다 외워야 돼. 이해됩니까? 단일 문제로 나오면. 지문으로 뜨면 많이 나왔던 게,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자, 조합의 자기하는 정관 변경한데 가반수 찬성을 요한다면 틀려. 됐나요? 얼마 전 찬성을 요한다? 3분의 2. 자, 또 정비구역 위치 면적도 한 번씩 나왔고. 됐죠? 그래서 그 정도라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즘은 뭘까? 자, 만약에 우리 대의원수입니다. 자, 대의원수나 대의원 선임 방법입니다. 자, 선임 방법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는 거거든. 자, 이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맞아, 틀려? 자, 거기 대의원수 이런 게 나와 안 나왔어? 자, 대의원수도 정관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관에. 근데 이걸 바꾸는 것은 3분의 2다 가반수다. 가반수. 6개 빼고는 다 가반수야. 됐나요? 그래서 그 6개 항목 빼고는 일종의 가반수 찬성을 요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합원 가반수가 뭐라고? 전체 조합원 가반수. 오케이? 이렇게 받으시고. 대신 6개 항목 중에 최소한도 조합원 자격이나 정비구 위치 면적 기억하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2가지만 붙이면 끝낼게. 이제 좀만 참아. 자,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거 보이죠? 그럼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것은 2개만 볼게요. 설립인가 변경도 나오지만 거기 정리했잖아. 1번 아까 했죠? 정관 변경이죠? 정관 변경 중에 몇 개 항목? 6개 항목만 3분의 2야. 오케이. 자, 두 번째가 여러분, 거기 정비사업비 보인가요? 정비사업비를 얼마 이상 증액하는 거야? 10% 이상 증액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자, 여러분,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가 커지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죠? 재건축자업이면 뭐 공짜로 아파트 받는 건 아니에요. 조합원들 다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근데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들 낼 돈이 커져.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이걸 총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얼마 이상 찬성을 요한다고? 3분의 2. 자, 근데 27회 때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다 맞게 써놓고, 이 정비사업비에는, 자, 생산자 물가 상승도 보이지만, 그 손실보상금 보인가요? 자, 이 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된 경우다. 맞아, 틀려? 자, 포함이다, 제외다. 오케이. 포함이라 해서 딱 이걸 바꿔서 하면 입체에서 터지게 나왔어. 자, 그러면 설명 잠깐 드릴게. 자, 일반적으로 정비사업비의 부분에는, 정비사업비에는 손실보상금도 들어갈 수 있어. 그 증액되는 것이 이걸 뺀 금액의 정비사업비, 순수 정비사업비만 10% 이상 증액되는 거야. 그럼 손실보상금이 뭐죠?
자, 잠깐이 설명 들어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볼까? 자, 우리 500세대 산다고 했죠? 여기에 재건축한다고 했죠? 그럼 분양신청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우리 지난번 했던 것처럼 만약에 300세대가 분양신청했다. 그럼 300세대는 아파트 나중에 받으면 되겠죠? 자, 200세대는 신청했어, 안 했어? 그럼 200세대는 뭐 한다고 했어? 그냥 나가? 돈 받고. 오케이? 자, 그럼 이 돈이, 여기서 5년 전에 개정됐는데, 5년 전에, 6년 됐나 벌써? 6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현금 청산이란 말 썼어. 제가 볼 땐 그게 더 타당 같은데, 갑자기 명칭을 바꿨더라고. 현금 청산이란 말을 쓰고, 뭐라고 쓴다고? 손실 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표현이 손실보상금이에요. 자, 신청하는 사람들이잖아. 신청하면 돈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때 돈을 뭐라 본다고? 손실보상금. 6년 전에 현금 청산이라는 말 썼어, 법에서. 아니, 용어가 바뀌어서 손실보상금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일단 우리 시행자 입장에서는 요것도 나갈 돈들이잖아.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죠? 근데 자, 정비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이 손실보상금을 뺀 정비사업비야. 자, 이 돈은 어차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갈 돈이 어차피. 알겠죠? 우리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보상금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신청하는 사람이 적으면 보상금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게 요게 정비사업비 증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뺀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액될 때? 10% 증액될 때. 그럴 때는 얼마 이상 찬성을 요한다고? 3분의 2. 소위 말하면 포함이라면 틀려. 제외한 정비사업비예요.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났군요. 대위원회만 하나 보충 들어갑니다. 자, 거기 대위원회 나오죠? 자, 대위원회 여러분 가장 기본. 자, 거기 조합원 몇 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X. 자, 도시개발조합은 둘 수 있다죠? 근데 정비조합은 두어야 한다예요. 꼭 둘 수 있다고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정비조합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대의원수는 뭐 조합원수의 10% 이상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아까 우리 봤죠? 여러분, 조합장은 대의원 되기도 해야 안 돼? 된다. 대의원의 의장 되면 대의원을 본다고 했잖아. 그러면 조합장이 아니니까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 된다, 못 된다? 못 돼. 오케이?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에요. 문제 나오면 또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못 된다면 틀려. 조합의 임원 해버리면 조합장도 들어가 버리잖아. 오케이?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 한마디로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겠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거든. 작년에 기출. 알겠죠? 요 기출은 통 안 나오는 부분인데 작년에 32회 때 여론이 불쑥 나왔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안 나와. 안 나오긴 왜 하냐고? 근데 작년 문제니까 보자고. 오케이? 자, 우리가 대위원회가 총회 일을 대행하잖아. 근데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총회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좀 잠깐 비교 드릴게요. 보세요.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했어, 안 했어? 자, 도시개발조합은 했죠? 근데 도시개발조합은 한 2번 나와도 돼. 요놈은 나오는 것이 딱 5개밖에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요놈은 한 2번 기출됐어. 자, 우리 어떻게 외웠어? 개, 정, 임원이, 환지. 왜 이렇게 속삭여? 더 크게. 환지계획을 뭐? 합병이나 해산 다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도시개발조합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근데 정비조합은 여러분 이게 한 12개가인가 돼. 12가지인가. 많아. 그래서 정비조합에 대행할 수 없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작년에 기출 떴어, 이게. 근데 감각이 좀 있어. 그래서 감각 좀 설명하려고 그래. 자, 일단 우리 개발조합은 다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죠. 그럼 봐봐. 우리 개발조합부터 빼시면 돼. 자, 개는 뭐죠? 개발계획. 오케이? 그러면 정비법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빠지고. 자, 맞네. 정관명령은 어디서만 가능해? 그렇지. 청구하면 똑같아.
정관 변경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또 임원 선임 해임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환지 계획은 도전법에 안 나오잖아. 오케이? 빼고. 합병 예산 들어가죠? 합병 예산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한 가지. 사업 시행계약 관리 처분 계획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이 정도는 외워놓으시라고. 12개 다 못 외우더라도. 그래서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 정관명은 당연히 총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임원 선임 해임도 어디서만 해? 총회에서만. 또 합병 예산도 당연히 총회에서만 가능하겠죠? 또 사업 시행계약 관리 처분이 아까 외웠죠? 사업 시행 관리 처분이 나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만 가능하다? 총회. 자, 근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 요 지문이거든. 참 문제가 작년 쉬웠어도 요 지문은 좀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박스 쳐가지고 나왔거든. 박스 쳐가지고 대행할 수 있는 걸 즉 골라라 이런 식으로 없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 중에 나온 게 무슨 지문이 나왔냐면 자, 사업의 완료입니다. 자, 사업의 완료로 인한 완료에 의한 조합의 해산입니다. 여기는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원래 합병이나 해산 조합의 존립에 관련된 문제야. 합병 해산은 조합의 존립에 관련된 문제거든. 그럼 대위원회가 해야 돼? 총회에서 해야 돼? 당연히 총회에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조합의 해산이잖아. 총회에서 해야 돼. 그럼 대행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오케이. 요놈 때문에 요놈 단서조항이거든. 사업의 완료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사업이 끝났어. 끝나면 여러분 조합이 계속 있을까? 해산될까? 당연히 해산이지. 사업이 끝났는데 조합이 뭐하고 있어?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완료에 의해서 해산되는 것은 해산되니까 이거 해산하기 위해서 총회가 소집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냥 대의원 차원에서 끝낼 수 있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일반적인 해산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멀쩡한 조합이 합병하거나 해산 이런 건 총회에서 해야지 대의원 결정 못해. 그런데 사업의 완료에 의한 해산 나오거든.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총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야기야.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요 지문이 있었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야.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 대신 자, 다시 한 12가지 다 못 외우니까 자, 도전법에서 정비잡에서 대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자, 도계법 간단히 딱 5개니까 개정임원 우리 한일 외워 끝났잖아. 이건 2번 기출됐고. 요놈이 이제 작년 처음 나왔던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행할 수 없는 것 중에 자, 정관 변경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원 선임 등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병이나 해산도 대행할 수 없다. 또 사업 시행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5개 외웠잖아. 오케이? 그리고 해산하는 것도 대행할 수 없지만 앞에 뭐가 붙어버리면 사업의 완료에 따른 해산 이게 붙어버리면 이건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됩니까?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이제 고생했어. 조합 끝났어. 하나 더 볼 건데. 알았어. 안 볼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10분 쉬었다 이제 우리 시행 계획부터 들어갈게요.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